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17일 일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경님. 저는 오늘 55일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서 작가의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에세이 쓰고 있습니다. 네, 미경님 25일째. 저하고 30일이 차이가 나시죠? 오늘은 배가 많이 고프네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배가 고프다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사람들이 낮에는 정말 막 반팔도 입고 다니고 이 좋은 계절을 좀 느끼려고 많이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날씨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밖이 환해졌어요. 6시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해 뜨는 시간이 엄청 빨라진 거죠. 진짜 이 새벽에 닭강정을 먹고 오셨다니 대단하십니다. 자, 손을 잠시 마사지하고 바로 필사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5분 7초 남았습니다.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썼습니다. 저는 26쪽으로 넘어갔고요. 이 무례할 만한 진실이라도도 지금 며칠이 됐잖아요. 벌써 이 책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읽은 책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쓰는 거에 있어서도 책의 어떤 이런 글씨체들이 다 다르잖아요. 책마다 그 글씨체들이 다 다르고 이 작가마다 필자마다의 문체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익숙해진다고 해야 할까요? 책을 처음에는 이렇게 읽을 때는 모르다가 한 3분의 1 막 이렇게 점점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문체에 내가 이렇게 퐁당 빠지듯이 딱 스며드는, 요새 유행하는 말로며들다, 스며드는 그런 어떤 딱 때가 오거든요. 근데 필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필사는 더 그렇죠. 내가 직접 쓰면서 눈으로 보고 그거를 다시 글자로 옮기고 그 쓴 나의 글자를 내가 또 보게 되니까 거의 3번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필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글 쓰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담고 싶어하는 작가의 글을 필사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문체 자체가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이 필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줄 명상을 자신감, 자존감, 이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네, 병구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 자신감과 자존감을 사실은 구분하는 게 일일이 우리가 이걸 구분하고 살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어제 강의를 듣게 되었고 김연경 작가님의 12감각을 깨워야 내 아이가 행복하다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의 강의를 듣게 되었고 어제는 이제 그 감각 중에서 고유 운동 감각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신감과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거를 시도할 때,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때 그때 이제 자신감이 필요한 거죠.
해볼까? 할 수 있을까? 그래, 뭐 일단 해보는 거지. 어느 정도 자신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거죠. 내가 이거를 도전할 만한 용기? 그런 게 좀 필요한 거고, 자존감이라는 거는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좀 낮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좋았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성취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시도해서 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이 결과가 너무 좋아. 그러면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아, 난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도하는 많은 일들이 결과가 꼭 좋지만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사실 그런 것도 모르다가 점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학생이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막 자라는 동안에 어떻게 표현은 못하더라도 그거를 느끼기는 하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뭘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힘이 빠지잖아요. 잘 되었을 때 막 자신감이 생기고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때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 안 될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도할 때 이게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시도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성취도 못하고 이게 이제 반복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서 무언가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뭐 인생에 있어서 반은 잘 되고 반은 안 되고 이러면 아주 공평하겠지만 되는 일, 잘 되는 일은 적을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게 더 많겠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매번 안 되는 그 수많은 실패를 겪은 건데 나중에는 발명을 하잖아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번엔 결과가 안 좋았네. 그런데 한 번 더 해볼까? 내가 좀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 그럼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에디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30번째인데 한 50번째는 되려나? 몇 번 더 그렇게 좀 해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 7.8기를 수없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기가 기기 시작하고 일어날 때 어제도 그 선생님께서 그런 아이들의 뭐 기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보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저희
그 딸이 아기 때죠. 기저귀 차고 있을 때고 일어서는 때였던 거예요. 기다가 무언가를 잡고 일어설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소파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작은 소파가 있었어요. 작은 소파가 한 2인용 작은 소파였고 제가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막 이제 이불이 막 쌓여져 있들 막 덮어주고 막 낮잠 잘 때 그러잖아요. 이불이 쌓여져 있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엄마가 되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첫째를 키워보니까. 그래서 제가 홈쇼핑에서 비디오를 샀었어요. 그랬는데 그걸로 이제 그 어떠한 아이들의 자라는 모습을 찍던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둘째가 어렸을 때인 거죠. 어렸을 때고 돌이 안 됐을 때였으니까 제가 그걸 틀어놓고 찍어 놓은 상태에서 저는 이제 막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제가 부엌에서 뭘 하고 방에 와보니까 이 그림이 보이실까요? 아이가 분명히 여기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거든요. 기어 다니니까. 근데 얘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떡하니. 보이세요? 아기가 여기 바닥에 있다가 얘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지? 처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비디오를 돌려본 거죠. 그리고 아이를 또 내려놓고. 근데 비디오를 돌려봤더니 이 아이가 여기 바닥에서 기어요. 기어가요, 우리 딸이. 그래서 이 쌓여있는 이불이 있잖아요. 여길 통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갔으니까 엉덩이가 이 뒤로 있잖아요. 그 몸을 또 돌려서 똑바로 앉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저희가 100일 사진을 여기에서 찍어줬었거든요. 앉혀놓고. 근데 비디오를 보니까 그 아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지 않았을 때 그 아이가 그걸 너무 많이 했을 건 거죠. 근데 아기 때는 자기가 우리 딸이 처음에 성공하지 않았죠. 여기 올라가다가 이게 단단한 물체가 아니니까 이불이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뒤집어졌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잘 안 됐겠죠. 여기까지 또 올라갔다가도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몸을 돌리는 게 어려웠겠죠. 아이들이 뒤집기를 할 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부모들이 처음으로 아이가 그냥 누워있다가 자기 몸을 막 뒤척여서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얼굴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탁 엎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앞에서 막 얘가 막 이렇게 손발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노니까. 근데 이제 조금 기다 보면 그러려니 하고 이제 다른 일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저는 비디오에 담아놨던 거죠. 근데 저희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 탄탄하지 않은 입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실패했을 때 또 올라가봤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애기는 했을지도 모르죠. 어떤 애니메이션처럼 아기가 속으로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얘가 또 올라가지 않았겠죠. 아기들이 뒤집는 것도 마찬가지죠. 걷는 거, 기어다니는 거, 딛고 일어서는 거.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 저절로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그런데 학교를 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런 게 흔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내 신체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먹고 자고 어떤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다 되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내가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자신감과 자존감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표현하신 게 우리가 자동차라고 했을 때 자동차는 연료가 있어야지 가는 건데 그렇게 7살, 8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유소가 그냥 중간에 곳곳에 있어서 내가 가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학교가 들어가는 그 시점부터는 이제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존감을 계속 올릴 수 있고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놀이를 통해서 찾아 나갈 수가 있고 성인이 되고 조금 고등으로 애들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놀이를 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다른 일련의 과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저절로 시련이 닥치죠. 우리한테. 내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회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돼. 어차피 이거 해도 안 돼.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요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제가 어떤 걸 보게 됐는데 그 남매가 아니고 형제 둘이 있었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상속을 포기하고 막 이런 것도 없던 시대, 잘 몰랐던 시대 이랬기 때문에 부모의 그런 빚을 고스란히 이 형제가 받게 된 거예요. 2억이라는 큰 돈을요. 근데 결국에는 이 형제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엄청 열심히 산 거예요, 둘이. 그래서 10년이 안 돼서 둘이 그 돈을 모은 거예요. 모아서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자기네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진짜로 빚이 아닌 자기네 돈을 모아나가는 과정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형제라서 그렇게 같이 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그런 일을 맞닥뜨렸을 때 난 못해. 난 이제 망했어. 이번 생은 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동안 아빠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되게 그래도 조금 누리면서 살았을 수도 있는데 까마득히 저 먼 나라로 보내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통만 보였을 때 앞으로 살아갈 고통만 보였을 때 누구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를 하게 되죠. 내 삶에 대해서도 포기하게 되고. 그때는 뭐 자신감이고 자존감이고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래, 한번 해볼까? 갚아볼까? 할 수 있을 거야. 되는 데까지 해보지 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는 거지. 내가 한 번도 안 해보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한 번은 해봐야 되겠어. 이거 자체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 형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어렸을 때 성장 과정이 있었겠죠. 가정에서의 어떤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시련 앞에서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평온하게 시작했다가 막 언성이 높아지면서 제가 많이 얘기하게 됐습니다. 좀 바꿔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천천히 말하고 싶은데 저의 원래 성격은 급하답니다. 여하튼 우리가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더라도 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눈을 딱 감고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좋지 또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해요. 아, 해봤는데 잘 안 됐네. 하지만 이거랑 비슷하거나 이거보다 강도가 조금 낮은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 찰나에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름이 떨어져 갈 때 나한테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가는 거고, 그게 이렇게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너무 작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데 이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병구님이나 미경님이나 그리고 이후에 오셔서 또 좋은 습관을 만드실 분들이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필사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에 무언가 나한테 연료가 될 만한 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일요일이라서. 네, 우리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 일요일 좀 편안하게 쉬는 날이시거나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또 일요일 날은 또 풍경이 다르니까 조금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올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